전기차 보급이 확대됐지만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폭발 화재로 전기차를 기피하는 공포증도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기차 화재 대응 콘텐츠를 제작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김용현 한국폴리텍대학 전기자동차학과 교수와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사전, 사후 대처 어떻게 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국 기술사 대회에서 이 전기 자동차 화재 대응 관련 콘텐츠가 장관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수상한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회 명칭은 네. 제18회 전국 기술사 대회 영상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 계통 쪽에 최고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사를 취득하신 분들의 그 역량 강화를 위한 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응모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제가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이라는 부분에서 강의 영상을 또 제작해서 제출하였고요. 그래서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이번에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 전기 자동차의 어떻게 보면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오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지속해 오신 건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화재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요. 지난 한 7년 정도 부산과 경남 쪽에 차량 화재 감식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되면 원인을 분석하는 일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그 전기자동차 화재 건에 대해서도 같은 부분을 연구하고 고민해왔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차량의 그 보급과 더불어서 이런 차량의 화재 진압 기술이나요, 화재에 대해 대응해야 되는 정보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좀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영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궁금한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그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영상이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기자동차가 보급되어 있는 중국, 또한 미국, 또 유럽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또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다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러한 것을 대응하는 방법, 또 우리나라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화재가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어떻게 이런 것을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방, 방제 방법에서도 좀 다뤘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이번에 수상한 주제가 전기 자동차 화재 대응 콘텐츠입니다. 최근에 또 인천 전기 자동차 화재 사고가 워낙 크게 좀 발생을 하다 보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우선 뭐 리튬 배터리 또 전기차와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보급되어 있는 전기자동차의 뭐 99%는 이 리튬 소재를 씁니다. 근데 이제 리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리튬은 그 주기율표상 3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물질이에요. 가벼운 건 불안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불안한 게 에너지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솔린 연료를 컵에 따라 놓으면 가만히 보면 이게 유증기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자꾸 바뀌는 건 스스로 불안하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에너지로서의 가치가 있는데요. 이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한 것을 에너지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이 전기자동차를 끌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로서의 가치는 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안전에 대한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발생한 인천의 화재건도 그렇고 화성에 있는 화재건도 그렇고 모두 이 리튬을 소재로 기반으로 한 어떤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차량의 보급 속도는 높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 대응이나 대책이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오히려 더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가면 될지 오늘 좀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화재의 이런 위험 때문에 최근에 전기차를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기차의 화재의 위험성이나 좀 발생 빈도도 궁금하거든요. 작년 통계를 보면요. 2023년 자료에서 전기 자동차 화재는 한 70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 건수는 한 3,5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한 50배 정도가 더 내연기관이 많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건 단순 산술 비교고요. 전기 자동차는 특성이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화염의 전파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운전자가 소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차의 불을 일반 사람이 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 메이커나 특정 제조사에 좀 집중화되어 있다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한 10년 정도의 전기차 통계를 보면요. 특정 메이커, 특정사에서 불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제조사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이런 것들을 제조사에서 회수하고 수거해서 안전하게 그 전기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믿고 도와주는 것이 소비자들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무분별한 그런 어떤 공포심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번에 인천 자동차 화재 사고가 어떻게 좀 대응이 되고 좀 대처를 해 나가는지 그 과정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우선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기차가 화재에 좀 취약하지 않게끔 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기차 화재에 좀 어떻게 노출이 되면 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지 이런 조건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전기 자동차 화재 건수, 국내에서 발생된 화재 건수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이 주정차 시에 많이 발생됩니다. 차가 멈춰 있을 때, 특히나 이 충전과 관련될 때 많이 화재가 발생됩니다. 충전하는 과정이나요, 또한 충전 직후나 또 충전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많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충전할 때 100%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받는 그 열이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화재로 연결된 빈도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충전 환경을 가급적이면 100% 충전하진 말고 한 70에서 80% 정도의 충전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지금과 같이 이제 굉장히 고온에 이제 그 폭열이 있는 경우에는 배터리가 충전하는 과정에서 배터리의 발열이 발생되는데 전기차 내부에서는 이 배터리를 식혀주는 냉각수가 계속 회전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냉각수 회전이나 이런 시스템이 고장이 나게 되면 발열에 의한 또 화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차량을 정비하거나 이런 부분을 운전자분들께서는 좀 꼼꼼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운행 중에도 불이 나는 경우들을 종종 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전하는 중에 대다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행 중에도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되는 사례는요. 국내보다는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행을 하다가 뭐 이제 그 노면에 이 이제 뭐 이렇게 철이나 외부의 그 이물질들이 고속으로 회전하는 바퀴에 올라타가지고 그런 게 이제 배터리 냉각수 쪽에 있는 파이프를 파손시켜서 이게 비산돼가지고 화재로 연결되는 건이 좀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부산의 그 어느 그 톨게이트에서 전기 자동차가 주행을 하다가 이 톨게이트하고 타격을 해서 그 화재로 빠른 속도의 전기차 화재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의 이제 파손에 의한 화재로 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주행 중 전기차 화재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체에 좀 충돌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주행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일단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이제 이 리튬 소재가 이제 화재가 발생되게 되면
그 내부에 이 셀이 있습니다. 이 셀은 리튬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화재가 발생되면 처음에 이제 오프가스라고 해서 이제 가스가 발생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소음이 독특한 소음이 납니다. 약 틱틱틱 하는 이런 소음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그 전기차를 주행을 하시다가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소음이나 이 가스 현상을 느끼신다면은 네. 바로 이 차량을 이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전기차 운행 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지만 네. 네. 혹여나 어떤 이물질이 낀다거나 네. 네. 어디 충돌에 의해서 화재가 네. 발생한다면 운전자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리튬 배터리의 화재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요. 네. 운전자가 직접 불을 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인명이겠죠. 네. 그래서 차 실내에 있는 분들이 빨리 탈출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시다면 차를 그 불이 붙을 수 있는 외부 환경 조건, 그러니까 옆에 뭐 차가 많이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그 좀 평탄한 곳에 좀 차를 주차하실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차 문을 가급적 열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가스가 발생되는데 차량 문이 다 닫혀 있으면 밀폐되거든요. 그러면 가스 압력이 올라가서 이게 급속도로 팽창해서 폭발로 연결되기 때문에 배연을 위해서라도 차문을 좀 열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얼마 전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도 좀 화재가 발생했었어요. 네. 그때 상당히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한 상황이고 초기 진압 당시의 영상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었는데 초기에 그 소화기로 진화하는 거를 볼 수 있었거든요. 전기차 역시 뭐 그런 방식은 맞지 않겠네요. 네, 이제 그 화성 배터리 공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 안에 있는 배터리도 역시 리튬 소재를 쓰는데 이 리튬은 그 금속 화재로 이게 분류됩니다. 네, 금속 화재는 우리가 질소나 아니면 모래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꺼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보도상에 나오는 그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면 이 제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일반 전기 자동차도 역시 같은 소재의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동일하게 이런 금속 그 화재 소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우선 뭐 전기차 화재라든지 뭐 금속 화재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화재는 아니기 때문에 좀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화재 대응에 대해서 좀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그 홍보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화재를 제압하는 기술이라든지요. 그다음에 화재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지에 대한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나 또 관련 부처나 시 입장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 이전에 기준 마련이 중요하고 이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확대가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 이런 명확한 안전 기준을 정하는 것 그리고 그 관련해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갈 길이 아직까지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좀 소비자들은 불안감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우선 전기차 화재가 이제 잦아지면서 사실 뭐 주민들 간 그런 갈등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의 대부분은 이 전기차 충전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이제 결국에는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하고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또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이 독특하게 이 주거 문화가 50% 이상이 이제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주상 복합 건물이 많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 많고 또 충전기도 지하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단기적 방법, 하나는 장기적 방법인데요. 단기적 방법은 우리가 현재 기술의 한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술의 한계는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인명이겠죠. 사람의 목숨이겠죠. 따라서 전기 자동차 주차를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하에 주차하는 것을 조금
그러니까 지하에 주차하지 않은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지하에 주차되어 있는 그 완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충전기가 대부분의 그 전기자동차 화재를 분석해 보면 이 100% 정도 충전하고 난 다음에 화재로 연결된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한 전국에 30만 개 정도 되는 이 완속 충전기, 지하에 있는 완속 충전기를 한 70에서 80% 정도만 충전할 수 있게끔 정부나 이 시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충전기의 충전 용량을 줄여 나가는 것을 좀 하고, 단기적으로는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좀 피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거 같이 이제 병용해서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 좀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궁금한 부분이 최근에 뭐 부산도 그렇지만 폭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덥잖아요. 만약에 전기 자동차를 지상에 주차를 했을 때 열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그런 환경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없을까요? 차를 만들 때 사실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차를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 폭열에 의해서 요즘같이 더운 그 계절에 의해서 이 전기 자동차가 화재로 연결된 사례를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에 지속적인 열이 가해지는 거고, 그럼 이 전기 자동차 자체적으로 이 냉각 시스템이 구동이 돼서 배터리를 식혀줘야 되는데요. 주변 환경이 굉장히 고온이다 보면 고온이었을 때 이 냉각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배터리를 냉각해 주지 않으면 화재로 연결될 개연성은 있기 때문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폭열에 조금 더 자동차 정비나 진단을 좀 주기적으로 잘 받아주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지상으로 간다고 해서 뭐 터지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 다니는 본인들이 이제 타고 다니는 그런 승용차에 대해서 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앞으로 이 전기차의 화재라든지 뭐 그 리튬 배터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현재는 이제 제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배터리 내부에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연구는요, 그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제조사에서 이런 부분을 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례를 든다면은 배터리 내부에 그 소화 약재 같은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화재가 발생됐을 때 이제 소화 약재가 터지면서 배터리 내부의 화재를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이렇게 이제 지금 연구해 오고 있고 실증화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기업이 차를 판매하는과 동시에 이제 이익을 얻고 있는 그 집단이기 때문에요. 소비자 안전까지도 같이 책임지고 고려해야 될 그 어떤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기업이 앞장서서 이 전기자동차 안전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한 이런 콘텐츠를 제작을 하셨고 많은 관심을 지금 얻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뭐 영상 콘텐츠 제작을 포함해서 어떤 연구라든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한데요. 우리 부산은 관광도시입니다. 관광도시의 이미지는 이제 청정한 환경, 대기 환경, 그리고 여기를 방문하신 분들이 깨끗한 도시를 어쩌면 더 원하시면 또다시 방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보급이 된다면, 선도도시가 된다면 그만큼 전 좋겠다고, 도시 자체의 어떤 밸류도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술적 한계는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급 확산시키려면 행정적인 처리나 어떠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부분에 제가 좀 일조를 할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전기 자동차 보급에 행정적인 부분을 좀 자문하고 이래서 더 보급하는데 확산하는데 제가 일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기차의 순기능과 역기능, 인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에 놓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한 이런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